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경남교육청도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를 열흘 줄이도록 권고하고 방역물품 긴급 예산 25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령군은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주요 사업의 차질과 행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달 후면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지만 작황이 좋은 데다 재배 면적도 늘어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에도 활용됩니다.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의 생태계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개학 연기에 따라 경남교육청도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를 열흘 줄이도록 권고하고 학생용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며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긴급 예산 25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들은 법정 수업 일수, 즉 초중등은 190일, 유치원은 180일에서 10일을 줄이도록 하고 감축한 수업 일수에 비례해 수업 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과서는 온라인에서 언제든 받아볼 수 있지만 종이 교과서가 필요한 신입생에겐 택배 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보내주고 학교 내 컴퓨터와 노트북도 빌려줘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에 맞춰 도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1인당 2매의 면 마스크를 지원하고 학교 비축용 마스크를 100만 장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후 학생용 공적 마스크는 학교에 직접 공급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배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현재 30%대인 도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휴원하는 학원엔 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해 휴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지원 예산을 확보해 수업료 환불을 유도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5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도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는 모두 4명이며 1명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두 의령군수가 구속되면서 의령군은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의령군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차질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선두 의령군수와 오영호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영욱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군수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의령군은 실망감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청렴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편법,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령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지.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 깨끗하면 좋은데. 이 군수의 구속으로 의령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조성 중인 부림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서동 행정타운 등 지역 균형 개발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군수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행정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이나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공백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군수가 연루된 비리가 더 있다며 추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어 현직 단체장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앞으로 2달 후면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벌써부터 가격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은 데다 재배 면적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마늘 생산지인 창녕군의 한 들녘입니다. 트랙터가 바쁘게 오가며 잘 자란 마늘을 잘라냅니다. 조금만 더 키우면 수확을 할 수 있지만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일찌감치 농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농민들이 노달으시는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올해 경남 지역의 마늘 재배 면적은 6,000헥타르 정도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지만 전국 재배 면적은 25,000헥타르로 평년보다 2%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작황도 좋아서 앞으로 특별한 생육장애나 병충해가 없을 경우 과잉 생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 62헥타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헥타르를 산지 폐기해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지 폐기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가격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량은 증가되고 이래 있어서 아마 가격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 물량도 지금 현재의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활동하실 때 강풍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특보는 내일 새벽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대기 상태가 무척 건조합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각종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6도, 창원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3도, 진주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점차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도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생태계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652m 지리산 국립공원 영신봉. 아고산 지대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기후변화로 고사한 구상나무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산악 고지대나 급경사지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생태계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항공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개체별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을 돌려보면 자동으로 저희가 학습시킨 고사목을 기준으로 더 많은 고사목을 자동으로 검출해내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리산 천왕봉과 영신봉, 반야봉 부근 5.94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 25,120여 그루의 구상나무 고사목이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항공 영상을 보고 고사목을 판독하면 3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수초 안에 찾아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고사목 밀집 지역과 입지 정보 등 생태계 공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죽은 지역의 입지 환경을 분석해 고사 원인을 추가로 밝혀내고 백두대 간의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연구에도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조사, 식생 변화, 재난재해 등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관리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영구진의 육안 판독에는 아직 8%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의 판독 수준을 높여 구상나무 복원지의 생육 상태 진단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양한 생물의 터전이자 바다와 육지의 완충지대인 갯벌은 경남 남해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갯벌이라도 제대로 보호하자며 연안 생태축 등급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갯벌. 그 보존 가치에도 언제나 메릭과 개발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남 남해안에 남아있는 갯벌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례산 국립공원 내에 남아있는 갯벌은 이곳 일악사 갯벌을 비롯한 남해 지역 8곳이 거의 전부입니다. 갯개와 흰발롱개, 대추기고동 같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국립공원 갯벌이지만 위기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망가진 양식시설은 나뒹군지 오래고 가장자리는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갯벌을 둘러싼 해안도로로 바다와 육지의 생태축은 끊어졌습니다. 갯벌의 보존 상태나 훼손 원인도 갖가지. 국립공원공단이 맞춤형 관리 방안인 연안 생태축 등급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해안과 육상을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갯벌을 등급별로 구분한 후 생태계 훼손 요인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등급 시스템을 갯벌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해안선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갯벌뿐만 아니라 안반, 사구, 해안 등 그 해안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남 부산의 갯벌 면적은 82.9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갯벌의 3.3%에 불과합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남해안 갯벌을 보존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추경에 이어 긴급 경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어제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제안한 전국민 100만 원 지급과 관련해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하고 그 구간을 사전 선별할지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할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 구제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 지역에도 일부 확진 환자가 발생해 영농 피해가 우려되자 경상남도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도는 농장과 작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농업인과 고용 노동자 발열 여부를 농작업 전후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농가의 영농 현황을 조사해 영농 대행이나 일손 돕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해외 진출 부품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정책 인센티브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한시적인 중복 지원과 함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다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에 한해서 특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민간 사업자가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제3회 위탁 운영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탁 운영 대상은 종합유원시설 운영 경험이 5년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 운영사는 17만여 제곱미터의 테마파크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입장객 활성화 방안과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 여영구 국회의원이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 진영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 예비 후보는 어제 창원에서 낡은 과거로 가느냐,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는 이번 총선에 달렸으며 진보의 힘을 모으라는 창원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진주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시의원 4명이 김재경 의원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금자, 백승홍, 이현욱, 임기향 의원은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하고 경쟁력 없는 후보의 총선 승리를 기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어리석음에 분노한다며 당이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과 관련해 사천 지역 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남강댐 본류 쪽 방류량의 증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남강댐 수계의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 4천만 쪽 방류량 증대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천 지역의 어민을 위해서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워터는 극한 홍수 때 4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12,000톤, 본류 쪽으로 2,000톤의 물을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시청사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6곳에 비상용 여성위생용품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진주시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를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밀양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진로교육원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다음 달 22일쯤 열립니다. 이 밖에 경남교육청은 김해 가야 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터에 있는 김해 건설공고 이전 문제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비롯한 4개 투자 사업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의 수건 사업인 장유 온천에서 2호 광장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끝나 다음 달 초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삼문동과 신문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04km의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다음 달 개최 예정이었던 진동 미더덕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사흘간 진동 미더덕 축제를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 축제를 최종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